21학년도 학부모 연수 중에서 비교과 영역, 봉사활동 및 개인체험학습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문고등학교 창의체험예술부 담당 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교육계획,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했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이게 저희 부서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창의적 삶의 태도 기르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오피셜한 내용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학교가 꼭 공부만을 하는 곳은 아니라서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혹은 공부 이외에, 학습 이외에 다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4시간 정도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정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보통 2시간, 진로 활동 1시간, 그 다음에 학급별 자율활동 1시간, 이렇게 보통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업 스케줄에 따라서 매주 4시간 정도를 우리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주로 비교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보통은 자동봉진이라고 약어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 자동봉진 대폭 축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영역이 입시 반영 비율이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2회 전인가 비교과 영역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 기준으로 현재 고1과 고2, 고3에 적용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 이전에는 졸업생 내용이어서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 비교과 3번에 해당하는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나와 있는 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이 평가 요소로서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 교과 활동에서 변화된 내용은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이 미기재됩니다. 이것은 전년과 다 동일하죠. 그리고 교과 활동 과목당 500자라고 하는 건 요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줄여서 말하는 세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 중 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하고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비교과가 아니라 여기는 교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의견은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추천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도 다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다른 부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인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교과 영역은 자, 동, 봉, 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500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의 한정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점점 기재 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고1, 고2, 고3은 일단 학부모님으로서도 전년과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특별히 헷갈려 하시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새로 고1에 자제분을 두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연간 기록사항 500자, 이건 같은데요. 자율 동아리는 2, 3학년 같은 경우는 연간 1개, 그리고 30자만 기재된다라고 했는데, 30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율 동아리의 제목과 동아리 명칭과 간단한 활동, 이 정도면 30자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재가 가능하다. 이 말은요, 과거에 자율 동아리에서 소논문을 쓴다라든지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제법 핫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부풀리기 등등의
언론에서의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입니다. 자, 근데 여기 미반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 자료로 미전송.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도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의 자율동아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1 학생들이 자율동아리에 등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율동아리에 크게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창체 동아리에서 내실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1 같은 경우에 자율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면 가능합니다. 단 학생부에 기록도 됩니다. 단 입시 자료로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1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율활동, 이런 자율동아리를 했다라고 스스로 PR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시에서 반영되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1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도 역시 미기재됩니다. 미기재라고 하는 말에는 밑에 나와 있지만 학생부에서 아예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단체가 뭐 RC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몇몇 있는데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도 좀 존재했었는데 거의 다 없어진 추세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어 보이고요. 소논문 기재 금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논문 고등학생들이 무슨 논문을 쓰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논문을 쓰기는 쓰는데 지도교사나 학생들이 이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혹은 사교육에 의존해서 소논문을 만들어 오거나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 전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자율동아리, 고1에서의 자율동아리 이 부분에 변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봉사활동도 똑같습니다. 고2, 고3은 예년과 또 이제 전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고1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 봉사활동이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합니다. 자, 미반영은 밑에서 말씀드렸죠. 대입 자료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역의 뭐 봉사활동 기관이라든지 혹은 좋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등재도 됩니다. 단 그렇게 등재한 봉사활동 시수가 입시에서 대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마련한 봉사활동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가급적 찾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진로활동은 전년과 고1, 2, 3 똑같습니다. 연간 700자 정도 작성할 수 있고요. 담임선생님과 학교 진로선생님, 학교 진로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관련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2, 고3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을 학기당 한 건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학교에서 말하는 각종 경시대회 같은 거에 크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담임교사를 하거나 할 때 학생들 보고 한 학기에 한 건 정도 반영되니까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시대회 같은 데는 도전을 해서 입상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권하기도 했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경시대회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 권하지만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미반영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생부에 기재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기재가 됩니다만 대입 자료로 전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독서 활동도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적어 왔었는데 고1부터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고2, 고3은 독서명과 저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활동은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그 분야에 심화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기 여전히 좋은데 이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건 개인적인 팁입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비 특기상 흔히 말하는 과세특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데 독서 실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책을 등재한다라기보다 자신의 진로를 혹은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책 한두 권은 비교과 영역의 다른 부분이라든지 교과 활동의 세특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은 여전히 개인에게나 사회에게 가치 있는 활동이지만 현재 코로나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수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입시에 있어서 몇 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꼭 준용되지 않고 대학별로 적용되는 게 다르긴 한데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꼭 몇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개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대면 접촉이 늘어나면 코로나 방역 상황에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개인 봉사보다는 학교 봉사를 좀 더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에 치중해 달라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21학년도 교육계획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봉사활동 시간을 9시간으로 현재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에서 하는 9시간 정도만 봉사활동을 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봉사활동을 더 하고자 한다면 개인 봉사활동보다는 학교 봉사활동을 권장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은 소양교육도 있고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곧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장 결재를 맡은 후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 개인 봉사활동에서의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학년은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맡아야만 개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은 담임교사가 봉사활동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봉사활동은 일손 돕기형, 환경 보전 활동, 지역사회 연계형, 캠페인형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학교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학교에서 학교 특별실이나 이런 것을 청소한다거나 방역 도우미 활동을 한다거나 정보기기를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일들을 조금씩, 학교도 하나의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봉사활동 시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 환경 개선 활동, 분리수거 활동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지역사회 연계형은 사실 봉사활동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지역에 소상공인 홍보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코로나19 극복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물을 촬영해서 그 결과물을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하고 그 봉사활동 결과물을 만들고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이런 선순환 과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캠페인형, 학교에서 필요한 캠페인을 했을 때 역시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고요. 전일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위에는 어떤 거냐면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인데 수업 시간 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안 되겠고요. 주로 점심이나 일과 전후, 그러니까 조종례 전이라든지 종례 후라든지 이때 실시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전일제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연간 한 3시간 정도씩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하면 좋은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백신 보급이 좀 많이 된 2학기 중에 현재 실시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 봉사활동을 위한 권장 사이트 가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학부모님들께 곧 가정통신문으로 발송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개인 봉사활동을 위한 권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고2, 고3일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가입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연계하게 되면 학교의 나이스라고 하는 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곳이거든요. 학교의 나이스 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시에 사전 계획서를 반드시 승인받으라고 했는데 사전 계획서 작성이나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제출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편한 거죠. 선생님들도 편하고 학생들도 편합니다. 그래서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적극 권장하고요.
1365 이외에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이트, 뭐 VMS라든지 두볼이라든지 위에서 말하는 이런 사이트도 실적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이 기관에서 학교로 바로 제출되면 담임 선생님은 이것을 체크한 후에 반영합니다. 단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전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봉사활동 담당 부서에 찾아서 이제 우리 부서 같은 경우죠. 이런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사전 상담을 한 번씩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 없이 봉사활동을 했을 때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적 인정 여부는 학교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1365 VMS 두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연계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실시 전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 방침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슷해 보이는데 개인 봉사 활동을 위한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실적 연계 사이트라고 하는 것 있죠. 두볼, VMS, 1365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봉사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학생은 봉사 활동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의 사전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하죠. 주로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학생은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확인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습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담임교사 전결로 운영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꼭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은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역이나 안전 문제로 봉사활동이 적절치 않다라고 할 때는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봉사활동, 담임 선생님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이런 것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한 봉사활동만 인정 가능합니다. 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대부분 가능하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어야만 하는데 인정 불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왜 이게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다수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안 됩니다. 종교적이나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뭐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것도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이익 집단이라든지 불허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봉사활동의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비거리가 많이 생기는 게 이쪽입니다. 종교적 어떤 교회나 사찰 같은 곳에서 한 봉사활동을 말하는 건데 이건 교회나 사찰에서 한 봉사활동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를 위한 봉사활동 이런 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공익을 위한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음식을 전달했다라든지 노숙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전달했다라든지 이런 활동들, 이런 공익을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은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주 들어오는 봉사활동 유의사항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하루에 8시간 이내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7교시 정도를 수업을 받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밖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봉사활동을 했다. 본교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6교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요일날 봉사활동을 했으면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요일날 방과 후에 어떤 학생이 어떤 기관에 가서 4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실제 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은 학교에서 기존에 6시간의 수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2시간밖에 인정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말에는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되지 않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학교의 징계 상황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 단위는 절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4시간 20분의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4시간만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분 단위는 절사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누적적으로 관리해서 20분을 모아서 1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봉사활동 중에서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을 하지만 단순 참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참여.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어떤 행사에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동원되는 성격의 참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다소 지루하지만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 활동 인정 불가합니다.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거나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수지만 문화공연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나 최종 연습 시간을 인정하는데 일상적인 훈련이나 공연 준비는 봉사활동 시수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성격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아리 활동 내용만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병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기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유라고 하죠.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에서는 한 봉사활동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원, 그러니까 설립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인 병원은 어디서든 밑에서도 그렇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밑에 병원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 병원 인정되지 않은, 이게 중요한 거고요. 법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이 큰 의료기관, 대형 의료기관 중에서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이런 곳에서 연계한 봉사활동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합니다. 이것도 역시 규모나 설립 주체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이라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근거에 따라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도 서울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담임교사의 확인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되니까 봉사활동을 했는데 왜 나이스에 바로 뜨지 않지? 라고 하는 거는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는 마쳤고요. 개인교회 체험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개인교회 체험학습은 코로나 때는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 개인교회 체험학습을 좀 덜 나가니까요.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부모님들이 개인교회 체험학습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고3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인교회 체험학습을 주로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출석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미비할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시작 일주일 전 반드시 담임 선생님에게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 허락을 득한 후 신청합니다. 양식은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는 교회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 창의체험예술부로 바로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 처리는 이러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오지 않았더라도 개인교회 체험학습 절차를 준수했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했으면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네, 마지막 안내 페이지인데요. 그렇게 따진다, 이런 개인교회 체험학습은 언제 얼마 동안 신청할 수 있느냐. 국내 같은 경우는 연속 5일, 국외 같은 경우는 연속 10일인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연속 5일이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활용하면 최대 9일까지, 그렇죠. 최대 9일까지 연속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연간 수업 일수의 10분의 1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19일 이상의 개인 교회 체험학습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이 이외에는 학교에선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요즘은 무단결석이라고 그렇죠. 무단결석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개인교회 체험학습 신청 제한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개인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는데 고사 기간에는 안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 확인 기간에는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고사 기간과 성적 확인 기간 중요하고요. 이 고사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 학교에서 개인교회 체험학습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빠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 수업 기간 중에는 원래 가정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등교에 해당하는 원격 수업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회 체험학습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정학습 사유의 교회 체험학습은 아무 때나,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 그리고 등교 수업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버님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용문고등학교 창의체험예술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